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TSMC를 피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과 인텔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1.4나노 적용을 2년 미루는 대신에 올 하반기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로 2나노에 올인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1.8나노에서는 18옹스트롱이죠. 1.8나노에서는 내부 CPU만 만들고 이 외부 팹리스의 칩은 만들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1.8나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칩 등을 수주했지만 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 대신 인텔은 삼성이 2년 뒤로 미룬 1.4나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를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리프탄 CEO가 이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은 2나노에, 인텔은 1.4나노에 올인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두 파운드리 점유율 70%에 육박하고 있는 TSMC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사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첫 번째 노드인 3나노를 호기롭게 들고 나왔지만 TSMC의 마지막 핀팻 노드라는 이 3나노에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팹리스를 모두 놓쳤죠. 하지만 2나노에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엑시노스 2600부터 양산해서 이 퀄컴 AP를 잡고 삼성을 버린 구글도 다시 유혹한다는 게 삼성의 보관입니다. 특히 AMD가 그 베니스 서버 CPU를 통해서 TSMC의 2나노를 입도선매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때문인지 삼성이 엔비디아 최신 칩을 삼성 2나노가 잡기 위해서 애쓴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선 삼성이 2나노에 매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8나노에 배팅하기도 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1.4나노로 점프해서 승부를 거는 것 같지만 사실상 최선단 파운드리 경쟁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최선단 노드는 자신의 칩만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하기도 버거운 게 현재 인텔입니다. 다른 외부 칩을 만들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 칩 시장을 큰 그림에서 조망하면 미국을 뒷받침하는 TSMC와 중국 간의 대결입니다. 이미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18나노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낸드, 그리고 16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투입할 때 미국 정부에게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중 수출이 안 되도록 대몫을 박은 것이죠. 기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램은 18나노, 낸드는 128단 이상,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와 같은 시스템, AP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16나노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서버 중심의 반도체 세계에서는 설 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전기차 등 전장 부분, 레거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죠.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나 이런 칩들은 다 구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이 14나노 이하 첨단 칩에서 16나노 이하 첨단 칩에서 제재를 하자 중국은 레거시 공정 칩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레거시 칩 시장을 장악해서 물량 공세를 벌일 경우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레거시 칩이 없어 첨단 제품을 못 만드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고 이때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장 메모리만 해도 DDR4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빨리 단종을 하고 DDR5로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효과가 이미 시스템 반도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본다면 스마트폰과 서버는 미국 중심,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중국 중심으로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 첨단 칩 대 가전칩의 대결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세계에 충격을 준다는 게 중국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작전을 진행 중이죠. 중국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중국의 가인 생산이 반도체 산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최근 대만 매체인 테크 타이완의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인텔이 TSMC를 피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경쟁자로서 인텔이 TSMC를 피하기 위해서 대만의 전 세계 4위 파운드리죠. UMC와 손을 잡는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최첨단 노드에서 승부를 걸고 있는, 물론 지금 잘 안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첨단 노드에서 배팅하고 있는 천하의 인텔이 10나노 이하 칩을 만들지도 못하는 대만의 또 다른 파운드리 UMC와 손을 잡는다는 게 처음엔 의아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대만 파운드리 UMC는 어정쩡한 스탠스의 기업입니다. 10나노 칩 이하 생산이 가능한 최고 레벨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 뿐이죠. 그렇다고 레거시 칩 분야에서도 1등이 아닙니다. 중국의 공룡 파운드리인 SMIC가 미국의 규제 속에서도 레거시 칩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몸집을 크게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UMC는 28나노 고전압 공정 개발에서 초기의 선두를 달린 덕분에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SMIC가 성장하면서 28나노는 세그먼트가 레드오션으로 급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UMC도 생존을 위해서 인텔과 손잡은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UMC와 인텔 연합에서 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크 타이완은 UMC가 인텔과의 제휴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노드는 12나노라고 밝혔습니다. 인텔 입장에서 12나노는 레거시 노드지만 파운드리 2류 그룹에서 12나노는 사실상 가장 선단 노드에 가깝습니다. 인텔의 경우 12나노는 과거 같으면 레거시 노드로 활용도가 미비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노드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첨단 노드에서 외부 팹리스 물량을 딴 게 거의 없고 자신의 CPU와 같은 칩도 AI 시장이 도래하면서 예전보다 시장 점유율이 크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12나노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바로 UMC가 인텔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이죠. UMC와 거래를 틈으로써 12나노 라인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텔 입장에서 12나노의 활용이 필요하고 UMC는 용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투자하기는 버거우니 일단 그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UMC죠. 12나노는 사실상 그 EUV 리소그래피가 필요 없는 최첨단 노드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노드입니다. 아직 많은 팹리스들이 비용 효율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나노를 고수하는 실정인데요. 특히 12나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수출 통제하에 있는 노드입니다. SMIC와 같은 중국 파운드리가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죠. UMC로서는 이 12나노를 잡아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성숙 노드 생산량을 확장할 때 UMC 입장에서 방역복으로서 그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드가 바로 12나노입니다. 대만 파운드리 UMC가 인텔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도 이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레거시 노드의 가동률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인텔은 UMC로부터 TSMC의 기술과 공정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를 T-Like로 표현했는데요. 인텔이 외부 칩을 수주하려면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 분야 최대 사업자인 TSMC 기술과 최대한 비슷하도록 기술을 조정해야 되는데 UMC는 이른바 T-Like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 인텔의 기본 프로세스에 맞춰서 재설계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인텔이 TSMC와 비슷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인텔이 UMC를 통해서 이런 노하우 수요에 나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텔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파운드리 시장의 사업에 완전히 점령할 의지가 있는지는 시장에서는 아직 의문부호를 달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이 팹리스 고객에게 1.4나노를 제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얼마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미 리프탄 CEO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죠. 미국의 팹 건설도 제대로 안 될 만큼 심각한 구조조정, 혹독한 구조조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공정일수록 기술은 매우 정교해야 하고 투입해야 하는 자본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칩 세계에서 삼성과 인텔이 어떻게 파운드리 최강자 TSMC를 추격해 나갈 수 있을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T-Like 노하우 수요에 나선 인텔이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